자, 625페이지입니다. 이제 건축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른 맞추고 끝냅시다. 1번 전형주가 일반주간인데 기억, 정북 그러죠. 출발합니다. 전형주가 일반주 간의 건축물 높이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체크합시다. 정북 체크, 정북 방향 체크하고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거리에 따라 대리행자는 높이 이하로 체크합시다.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정북 하여야 한답니다. 대통령령에 의하자면 전형주가 일반주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각 부분을 정북 인접대 경계선부터 다음 부분에서 저리가 정하는 거리선을 띄워 건축해야 된다. 넘겨보게 되면 그 참고 박스가 대통령령인데 개정이 안 됐네요. 1번 높이 9m 이하입니다. 수정한 높이 9m 이하면 626페이지 참고 박스 1번 높이 4m가 아니고 9m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1.5m 이상 수정했죠? 2번을 통째로 지워버리고 3번은 높이 9m 초과. 높이 9m 초과. 9m 초과를 8m를 9m로 한번 바꿔 그대로 놔두면 돼요.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해당 건축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이. 자,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보세요, 이렇게. 여기 이러고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3개 있다 그럴까 이게 1번 필지, 2번 필지, 3번 필지 있다. 항상 이러고 그리면 무조건 위는 북쪽입니다. 북쪽이 아래야 돼. 나중에 지도 보는 방법 알아야 돼요. 위는 북쪽, 아래는 무조건 남쪽. 당연히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가 되겠죠. 그러면 동서남북 해가지고 자 전용주가 일반주에 건축할 때는 북쪽으로 이렇게 북쪽 방향에 따른 인접대 경계선부터 거리를 잡는다. 거리를 어떻게 잡는가 해가지고 북쪽으로 띄워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해야 북쪽으로 띄워서 건축을 해야 뒤에 있는 건물이 자 창문을 갖다 이러고 한다 그러면 1번 필지 건물이 너무 높아버리면 얘가 햇빛을 못 본다는 얘기요. 2번이 너무 높이면 3번이 못 보니까 3번이 햇빛 보려면 2번을 낮춰야 되는데 억지로 낮추라 그러지 말고 북쪽 대지 경계선을 띄우라는 얘기입니다. 2번이 햇빛 보려면 1번을 낮추지 말고 북쪽으로 띄우라 그래. 이랬을 때 얼마만큼 거리를 띄울 거냐는 얘기요. 그래서 높이가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얼마 이상 띄우고 1.5m 이상을 띄우고 높이가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해야 한다 이런 뜻이요. 달리 설명하면 자 봐요. 여기가 이게 지금 1번 필지, 여기가 2번 필지, 여기가 3번 필지. 이게 인접대지 경계선 생각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이 여기에 있다 이러고 생각하고 자 지금 이게 1번 필지고 2번 필지. 그러면 이쪽이 뭐가 되겠죠? 북쪽이 되겠죠. 북쪽. 그럴 거 아니요? 이쪽이 뭐가 되고 남쪽이 되고 그럼 2번 필지도 그럼 이 선은 뭐고? 인접대지 경계선이고 2번 필지도 건축물 이러고 건축했다 그러면 햇빛 보기 위한 창이 이렇게 남쪽으로 갔겠죠. 있죠. 당연히 여기를 봤겠죠. 그럼 햇빛 보기 위한 창이 이쪽으로 창문이 지금 이러고 나 있겠죠. 근데 1번 필지가 이렇게 높아버리면 얘가 햇빛을 못 본다는 얘기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짝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는 높이가 9m입니다. 9m 이게 9m다 9m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9m 이하죠. 9m 이하 되는 부분을 건축할 때 이게 북쪽으로 얼마를 띄우냐? 1.5m를 북쪽으로 띄우라는 얘기. 9m 되면 북쪽으로 얼마를 띄우고 1.5를 띄우고 9m 넘어가면 자 여기는 몇 m냐? 10m다. 여기는 몇 m냐? 20m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인접대지 경계선이 있으니까 여기 10m 되면 여기는 이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얼마 띄우냐? 7m 2분의 1이면 5m를 띄우는 5m. 20m 2분의 몇 m? 10m를 띄우는 얘기요. 그러면 건축물 여기서부터는 이러고 꺾인다 이렇게. 꺾여가지고 건축물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별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원칙이 아까 줄 거죠. 정북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서 하여야 한다는데 우리는 어디만 줄 거였어요? 정북하고 하이한다 이것만 줄 거였다고. 이것만 알면 문제는 푼다고. 정북 띄워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이겁니다. 9m 이하면 1.5m 이상, 9m 초과하면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 숫자가 우리 시험에 몇 번 났냐? 단 한 번도 안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북 띄워 해야 된다. 정북 띄워 해야 된다. 타겟을 거기다 잡으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 정북 띄어 해야 된다 그러면 예외니까 상식적으로 예외는 뭐가 나오겠어요? 정남이 나오지. 정남. 북 반대니까 남.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반대니까 뭐가 되겠어? 할 수 있다겠지. 할 수 있다. 정남은 이러한 지역은 정남 방향 인접대 경계선부터 원칙적인 범위 내에서 허가권자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답니다. 자, 이 법을 만들면서 정북 띄워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용주거 일반주거에 있는 모든 건물은 북쪽으로 띄워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북쪽으로 띄어서 하다 보니까 그림을 봐요. 그림을. 북쪽으로 띄우니까 북쪽에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쪽에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도시지역 안에 많이 있습니까?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은 도시지역 안에 많이 있나요? 도시지역 안에만 있는 거예요. 도시지역 안에만 있으면 도시지역은 땅이 싸요? 비싸요? 비싸요. 한 필지 면적이 커요? 작아요? 작죠. 당연히 작죠. 북쪽으로 띄우니까 띄우고 남쪽에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땅이 그냥 안 크다는 얘기요. 뒤에도 공간 좀 있고 앞에도 공간 좀 있으니까 토지 이용도 효율성이 없어요. 효율성이. 토지 이용이 효율적이 못하다. 이게 공간이 한쪽으로 있으면 이 정도 공간이면 이게 뭐 1.5 이쯤 된다 그러면 뭐 주차장을 하겠어요? 화단을 하겠어요?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북쪽으로 띄우라 이러다 보니까는 공간이 있기는 있는데 공간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건축하는 사람 생각해봐요. 이 공간 한쪽으로 몰아야지. 앞에 조금, 뒤에 조금 웃기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북쪽을 띄우라. 아, 남쪽으로 붙이자, 이렇게. 남쪽으로 붙여가지고, 창문 내고. 그럼 공간이 한쪽에 다 몰렸죠? 뒤에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어줘야 뭘 만들고 정원을 만들든 화단을 꾸미든 하지 않겠어요?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원래 나무나 꽃이 건물대에 응달해서 잘 자라죠? 안 자랍니까? 내가 신나게 갖고 놓고 나는 못 보지만 뒷집 너라도 많이 봐라. 그래놓고 담장옷 이러고 확 쳐버려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집 뒤에 대놓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이게 분명히 잘못됐어요. 다시 생각해보자. 다시 생각해보자. 이게 북쪽을 잡을 것이 아니고 남쪽을 잡으면 남쪽으로 이렇게 법 만드는 사람이 띄우라 했으면 북쪽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건물을 이렇게 붙여놓고 창문을 남쪽을 내면 당연히 이게 집 앞에 공간이 있어야 그냥 화단을 하든 정을 하든 하겠죠. 이거 보니까 뭐가 맞아요? 남쪽이 맞아요. 북쪽 틀렸다는 얘기요. 늦었지만 어찌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바꿉시다. 늦었지만 법을 확 개정해서 남쪽 하여야 한다. 자, 1번 필지가 아싸 남쪽 해야 된다? 그래. 나 안 그래도 건물 지을 생각인데 다시 해야지. 남쪽으로 띄워가지고 이렇게 북쪽으로 확 붙여보면 얘가 햇빛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가렸으니까 이제. 네 억울하냐? 너도 다시 해라. 얘는요? 그 다음 얘는요?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얘가 이렇게 해보면 뒷집 햇빛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어쩐다? 북으로 띄워야 한다.
뒷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분명히 이 제도가 잘못돼서 안 됐어요? 잘못됐지. 그럼 어찌해야 돼요? 개선해야죠, 개선해야 되는데 이미 도시가 형성된 데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이런 데는 내비두고 앞으로 새로 도시를 만들 때 어디? 신도시를 만들 때 그때는 남쪽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시가 다 형성됐다고 할 수 없냐? 정할 수 없냐? 그건 아니요. 한 집 하면 안 되지만 동시에 이러고 일대를 이러고 싹 치워버리면 이렇게 동시에 싹 철거하면 남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동시에 싹 쓸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죠. 무슨 사업하면? 정비사업. 그런 데는 남쪽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629페이지에 이제 니은 정남 갑니다. 정남 626 정남 밑에 니은 자 A 높이 것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거를 먼저 읽어야 돼요. 1번 뭡니까? 개발 예정 지역입니다. 자 택지개발지구, 대유전사업지구, 광역개발권령 대충 읽어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그게 전부 다 뭐라고요? 개발예정. 아까 말했던 신도시 새로 개발 예정이죠. 2번 불가피한 경우 이런 얘기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1번 대지가 있고 2번 대지가 있죠. 여기는 항성반하고 북쪽이라고 이렇게 띄워야 되는데 2번 대지에 이러고 건물이 있으니까 얘를 붙여버리면 어쩐다고요? 햇빛 못 보니까. 근데 운 좋게 여기에 짠 해가지고 1번, 2번 대지 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도로가 있어요. 공원이 있어요. 광장이 있어요. 붙였다 하더라도 뒤에 건물이 없으니까 햇빛 가릴 일이 없다. 북쪽 방향에 도로, 광장, 하천 등이 있으면 남쪽 띄워 할 수 있다. 자, 갑하고 을하고 북쪽이면 북쪽 을 건물이 이러고 있는데 을 건물이 북쪽 띄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이 을한테 가가지고 을 있잖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남쪽으로 띄워가지고 북쪽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좀 봐주면 안 될까? 얘가 오케이 괜찮아요. 나는 원래 햇빛 싫어해가지고 나는 창문 있지만 다 가려서 나 원래 햇빛 싫어하는 사니까 어쩐답니까? 북쪽으로 붙여도 괜찮습니다. 라고 합의만 해준다 그러면 남쪽 띄워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선 3개 꺼놓은 것은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나 북쪽 방향에 도로, 공원 등이 있는 지역이나 북쪽 대지 소유자 합의한 경우에는 근데 이런 말은 별로 이러고 젊고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란 얘기요. 그럴 만한 사정일 때는 남쪽 어쩐다고요? 할 수 있다. 그 말을 찾으라고요. 결론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전용주가 일반주가 딱 나오면 북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고 한다. 남 나오면 할 수 있다.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해결하면 되고 박스 밑에 B 주민 공람 그런 건 안 나와요. X 2번 공동주택은 4월달에 합시다. 얘는 출제 가능성이 희박해요. 걔는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628페이지 3번 적용 제외 그것도 4월달에 할게요. 629페이지 맨 위에 4번 반대편 X 안 봐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3절 공개 공지 간단히 취지만 설명합니다. 공개 공지도 가능성이 좀 이게 작년 시험에 안 나왔어야 되는데 작년 시험에 나와가지고 올해는 좀 떨어지니까 공개 공지는 공개라는 것은 오픈된 공지는 휴게소예요. 오픈된 휴게소 무슨 얘기요? 누구든지 쉴 수 있는 휴게소 그게 공개 공지입니다. 취지는 그럽니다.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 특정이냐 아니고 불특정이 아무나 막 다니는 지역에서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 백화점은 누구만 가요? 아무나 갑니까? 호텔은 누구만 가요? 아무나요? 그러면 교회는 누구만 가요? 교회도 아무나 갑니까? 시청에는 누가 가요? 시청 아무나. 터미널은 누가 가요? 아무나. 근데 지금 얘기했던 건 전부 다 사람이 많이 모여 안 모여? 모이지. 그러니까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에 아무나 막 다니는 지역에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을 지으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을 지으면 가뜩이나 여기는 사람도 많이 동네인데 또 건물을 갖다 뭐 지었다? 많이 모이는 건물을 지으면 사람이 더울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조그만 공원을, 휴식 공간을 만들라. 이게 공개 공지입니다. 조그만 쉼터입니다. 쉼터. 그 대상지역 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지역에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대량에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물은 일반에 쓸 수 있는 소규모 공개 공지니까 공터죠. 공개, 오픈된 공터, 빈터, 공개 공지 만듭니다. 넘겨보게 되면 대상 건축물이 1번 나왔죠. 연면적 5천 이상, 5천을 암기하지 방법이 없어요. 문화집회 그러면 쉽게 말하면 큰 극장 같은 거, 종교, 큰 교회, 판매, 백화점, 가로는 책에 가로안에 농수산물 유통기준 제외, 이게 중요해요. 운수, 터미널인데 체크해요. 여객용만. 업무 그러면 시청, 경찰서 이런 겁니다. 숙박 그러면 호텔. 규모가 얼마 이상? 5천 이상. 그 용도는 뭐라고요?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 그때는 그 사람이 쉴 수 있는 조그만 휴게소 만드는데 얼마 만드냐? 2번. 확보 면적은, 공개 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 얼마요? 100분의 10 이하에서 조례가 정합니다. 100분의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2번 설치 시설인데 공개 공지 확보할 때는 일반인 쉴 수 있는 시설 설치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이 경우 필로티는 1층 주차장. 좀 더 나와요. 1층 주차장. 필로티라는 것은 요즘은 전국 어디 가든 간에 주차난이 심각해가지고 자 이렇게 기둥 해가지고 공간 있죠, 공간을 뭐로 쓴다? 주차장. 이런 걸 우리가 필로티 구조. 저런 식으로 만들어 좋고. 631페이지 박스 1번 보게 되면, 박스 1번 보게 되면, 이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건축법 공부하지 않는 이상 모를 거 아니에요? 큰 건물에다가 공개공지 설치해놓고 처음에 국가가 오픈하니까 오픈해놨더니 맨 누구 마요? 그 날라다니는 애들 있죠? 누구요? 네, 비행청소년. 걔들이 와서 맨 담배 피고 맨 춤밭에 넣고 지저분하니까 대부분 업주들이 그걸 다 폐쇄 막았어요. 근데 일반인들 그 자체를 몰라요. 그럼 막아놓고 아예 오픈을 갖다가 폐쇄시킨 폐쇄. 그래도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 사실을 갖다가. 그러면 공개공지 설치하는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기 가서 보면 대부분 뭡니까? 황동을 해가지고 아예 제자에다 붙입니다. 공개 공지. 여기는 주민들의 쉼터입니다 해가지고 공개 공지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 다 해서 붙여놔요. 그래서 그 박스가 1번입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누구나 쉴 수 있다. 그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붙여놓고 가리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공개공지니까 혹시 자기 주변에 이것은 제가 100번 설명한 것보다도 자기 주변에 뭐가 있다든가 시청이 있거나 백화점이 있거나 호텔이 있으면 가서 찾아봐요. 있으면 한번 찍어오고 현판도 하나 찍어오고 그 광경도 찍어오고 해가지고 붙여놓으면 붙일 데가 없네. 하여튼 붙여놓으면 한 번 보게 되면 100번 설명한 것보다 효과가 훨씬 나아요. 이게 공개공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3번 법률 적용 안 하는 뭐냐 그러면 자 아까 했죠. 연면적 5천 이상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 설치라고 공개 설치해라. 안 하면 어쩐다? 처벌한다. 그 대신 하면 잘했으면 상을 줘야지. 인센티브를 줍니다. 박스 봐봐요. 영정률을 1.2배, 높이지 않을 1.2배. 영정률 높이는 공통점은 위쪽으로 20% 더 짓게끔 해주겠다 이런 얘기. 그 대신 설치해서 오픈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공개 공지입니다. 자, 넘기보면 6장 특별 건축격 얘는 6월 달에 합시다. 6월 달에. 이 제도 만들고 여태까지 백날 설명해도 안 나오고 딱 한 번 나오고 끝났어요. 그는 6월 달에 중요히 보지 말고 639페이지 보칙 펼치 1절 권한이익 감독 X. 자, 640페이지 2절 위반 건축물 1번 위반 건물에 대한 조치 1, 2, 3, 4, 5까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거기까지 스스로 읽어야 되고 스스로
그 다음에 6번 이행 강제금 부과. 혹시 나온다 그러면 이행 강제금. 얘도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혹시나. 이행 강제금 뭐냐 그러면 자 법에 어긋난 위반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서 일단은 법에 어긋났으니까 간단하게 허가 대상이면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건축을 했다. 이랬을 때 국가는 무슨 조치 취할 거냐?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법이 어긋났죠. 이랬을 때 기본적으로 뭐 할 것이고 처벌할 것이고 처벌한다 그러면 위반된 사건에 따라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고 좀 더 심각하다 그러면 큰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시정 명령합니다. 무허가면 철거 원상복귀해라. 행정처벌 가하고 행정처분 또 따로 별개 나가 별개. 근데 얘가 뭐라 얘가 내가 벌금 과태료 부과했더니 처벌은 달게 받겠다 내겠다. 그리고 시정은 못하지 이러고 버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또 처벌하고 해라. 안 하면 또 처벌하고 해라. 안 하면 또 처벌하고 계속 두들겨 패면 얘가 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근데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 처벌은 똑같은 사건 가지고 한 번밖에 벌을 못 하는 거예요. 한 번 처벌하고 해라. 안 했을 때 또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요. 그랬을 때 해라. 철거하고 원상복귀 하세요. 안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두 가지요. 첫 번째 방법, 우리나라 좋은 나라. 무슨 얘기요? 해라. 안 하면 된다. 대신 해준다. 뭡니까? 대집행. 그 절차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우리가 나설 필요 없이 얘한테 하도록 하면 되겠다. 하도록 어떻게? 할 때까지 숨 못 쉬게 눌러버리면 돼요. 숨 못 쉬게 아예 압박을 하는 거야. 압박을 숨 쉬려면 어쩌라고 해라는 얘기요. 그게 뭐냐? 잡아봐요. 시정명령하고 안 듣네. 자 다시 한번 기회 주겠습니다. 개국합니다. 기회 주면 뭘 하냐? 자 이 기간 내에 시정하세요라고 다시 한번 시정명령 내리고 이 기간 내 시정을 안 하면 두 번째 줬으니까 기회를 이 기간 내 시정을 안 하면 이러이러한 금액을 이만한 금액을 언제까지 시정할 때까지 끝까지 반복해서 부과한다. 이거를 딱 보내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금액이 작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금액을 끝까지 부과한다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경제적 심리적 압박을 가해가지고 행정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그 제도가 이행강제금. 해 싫어 할 때까지 돈 내봐라. 그래도 얘가 그래도 나는 못해 버틴 사람이 있어요? 못해.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부과하고 어쩐답니까? 징수한다. 이제 막 가야지. 돈도 못 내. 그럴 거 아니에요? 어쩐다 그러면 별거 있으면 뭡니까? 강제징수한다. 강제징수. 한 번 할 때까지 계속 강제징수. 이렇게 해서도 하겠다. 이 제도가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얘만 잘 잡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그 내용이 어디 있냐 그러면 642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입니다. 기역 니은 얘를 잡아야 돼요. 기역이 뭡니까? 기역이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했냐. 허가 대상인데 무허가, 신고 대상인데 무신고 건축. 건폐율 용적률 초과 무허가 무신고 건축. 자 여기를 위반했냐. 이게 아닌 나머지 기타입니다. 기타. 나머지 기타 사항을 위반했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건폐율 용적률 초과 무허가 무신고 건축이면 해당 건물에 적용되는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 곱하기 위반면적 이 금액을 부과합니다. 건물 가지고 있으면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제곱미터당 시가 편익 얼마 있으니까 그 금액의 100분의 50 곱하기 위반면적. 기타 사항을 위반했다 그러면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위반된 내용이 뭔가 따라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금액을 다 달리합니다. 100분의 1, 100분의 3, 100분의 5 그까지 공부 못해요. 이 금액을 연 2회 이내에서 언제까지 간다? 시정할 때까지 끝까지 간다. 끝까지. 이게 이행강정 본래 취지입니다. 건폐율 용적률초과 무허가 무신고 건축 100분의 50 기타 100분의 10 연 몇 회 이내에서 2회 이내에서 언제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643페이지 맨 위에 디귿 부가 제한이 있죠. 이렇게 법을 딱 만들어 난 다음에 뭘 만들었냐? 처음에는 모든 건물에 이걸 했는데 처음에는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처벌했더니 처벌 달게 받겠습니다. 돈 내고 시정해라. 그걸 못하지 버텼어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놨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있는 사람은 어기는 것이 아니고 없는 사람도 어기는 거예요. 없는 사람. 특히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공동주택이면 세대 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 이런 건물도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 건물에도 이 금액을 끝까지 부과한다. 이거는 너무나 가혹한 법이다. 헌법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좀 줄여가지고 이 경우는 이 금액을 이행강제 금액을 2분의 1 이내에서 부과 횟수를 5회 이내 이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조례가 정하는 횟수까지만 부과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을 해야 돼. 이 부분을 갖다. 건폐율 용적률초과 무허가 무신고 건축 100분의 50 기타 100분의 10 연 2회 이내에서 몇 번? 끝까지 가는데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면 금액 2분의 1 이내에서 횟수 5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조례가 정하는 횟수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만 잡아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642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니은 잡아놓고 643페이지 디귿 지금 그렇게만 잡아놔요. 그 세 개만 딱 잡아놓으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44페이지 2번 기존 건물 얘는 X고 645페이지 건축물의 면적, 높이, 층수입니다. 면적, 높이, 층수. 자, 제일 먼저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수평 투영 면적, 수평 위에서 봤을 때 수평이 옆에죠. 투영이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얘기죠. 이러고 땅이 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이 대지 면적은 수평 그러면 이게 수평이죠. 투영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 보게 되면 이쪽 끝이 보이겠죠? 이쪽 끝이 보이겠죠? 이 면적을 가지고 우리 뭐라 한다? 대지 면적. 평면이죠. 평면적입니다. 평면적. 그게 대지 면적이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지 면적이 된다. 1번 46조 1항 단서 때 대지의 건축성이 정해진 경우 무슨 얘기냐? 이거 아까 설명 다 했습니다. 도로가 있습니다. 이러고 대지가 있습니다. 가로 10m입니다. 세로 10m입니다. 도로 폭이 3m입니다. 여기에 하천이 있습니다. 대지 면적 얼마입니까? 땅 면적 얼마인데? 100인데. 대지 면적은 이게 4m, 또 4m 만들겠죠. 이렇게 4m. 후퇴 되겠죠? 이 부분은 빠지겠죠? 대지 면적 얼마입니까? 92억입니다. 소요납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2번 대지에 도시계 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으면 도시계 시설에 포함되는 부분은 이런 얘기죠. 한다는 여기에 지금 1호고 뭐가 있고 도로가 있고 내 땅이 1호고 있는데 이 면적이 얼마냐? 이 면적이 이제 1호고 있는데 일단은 옆에 1호고 도로가 샥 이렇게 결정돼서 싹 지나가는 게 이렇게
도로가 결정되어 딱 지나가면 이게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확정이 결정은 됐는데 공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부분이 어디에 포함됐어요?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되면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겠네요. 대지 면적에서는 제외한다. 수용당하기 전까지는 자기 땅은 맞지만 대지 면적에서는 빼라. 나중에 건축할 때는 이 부분 곱하기 건폐율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이쪽 부분이 1억 했는데 이쪽 부분이 이렇게 이쪽 부분이 이렇게 공원으로 갔다. 공원으로. 이거는 건축이 안 되는 땅이요. 이것도 어쩐다? 대지 면적에 제외된다. 그래서 대지 안에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나 공원이 있으면 대지 면적에서 제외. 그게 대지 면적입니다. 2번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은 건축물 위에서 딱 내려다 봤을 때 건축물이 대지를 얼마 정도 점유하고 있는가, 그게 건축 면적입니다. 건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자 봅시다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대지가 있고 위에서 봤더니 자 건축물이 이러고 있다 그러면 위에서 보게 되면 자 일단은 줄을 끊어놓고요. 건축물 외벽 체크합시다. 중심선 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도 또 체크합시다.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 얘기입니다. 이 벽의 중심선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 이 면적이 뭐라고요? 건축 면적인데, 거기 보게 되면 건축물 잘쯤에 건축물 지표면 1m 이하 있는 부분 제외 그러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옆에 떠 있어. 이렇게 떠 있네.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 부분이 당연히 보이겠죠? 근데 이게 높이를 쟀더니 이 높이가 1m 이하다. 이런 부분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런 뜻이요. 지표면에서 1m 이하 부분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한다. 건축물을 다시 봤더니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이러고 돼 있더라. 이렇게 2층은 이렇게 있더라. 이랬을 때 건축 면적은 자 이랬을 때 건축이 어떻게 되냐면 외벽, 바깥벽, 중심선. 이쪽에서 보게 되면 얘가 바깥벽이죠. 얘보다는 바깥벽, 중심선. 얘보다는 얘가 바깥벽이죠.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 면적이 뭐라고요?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 그러니까 건물 위에서 딱 내려다 봤을 때 건물의 대지를 얼마 점유하고 있는가, 그게 건축 면적. 밑에 동그라미 1번 안 합니다. 시험 문제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동그라미 2번 안 합니다.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동그라미 3번 얘는 안 나와도 그래도 얘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그래서 3번 잡아요. 3번. 다음의 경우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방금 전에 했습니다. 1번 지표면 1m 이하 있는 부분은 제외. 참고 그건 나중에 하고 지표면 1m 이하는 제외. 그 다음에 2번 X 그런 거 안 나와요. 3번 3, 4, 5, 6 신경 씁시다.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 통로, 차량 통로. 자, 이 하나의 대지 이렇게 건물에 A동 건물이 있고 이러고 B동 건물이 있습니다. A동 건물에서 B동 건물 가려면 점프할 수가 없죠. 어찌해야 돼요? 돌아와서 이러고 갔겠죠. 옛날 이랬는데 요즘 이거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바로 만들죠. 바로 갈 수 있도록. 위에서 보면 보여요? 안 보여? 보이죠.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이런 부분의 면적은 건축 면적 제외된다. 보행 통로, 차량 통로 제외. 3번 지하 주차장 경사로. 자, 이 건물 갖다 B동 건물 자 지하 주차장 된다. 주차장 들어가면 이렇게 주차장 램프 있죠? 빙 돌아가는 거. 위에서 보면 뚜껑 씌워서 다 보입니다. 이건 어쩐다고요? 제외. 4번 건축물 지하층 칠권 상부. 이게 지하 들어가는데 비 들치지 말고 뿔쭉 튀어나온 부분이죠. 위에서 보면 보여 안 보여? 보이겠죠. 칠권 상부 이게 튀어나온 거 지하 들어갈 때 비 들치지 말라고. 그거 제외. 6번 생활 폐기물 보관한 제외. 아파트 단지에 뭐 음식물, 쓰레기, 의류, 수검 이런 것은 제외. 그러면 이거를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1번은 암기하고 지표면 1m의 제외. 2번 X고 3, 4, 5, 6은 읽어봐야 돼요. 포함되는 부분은 법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제외만 쓰니까. 읽어본 기억이 있냐? 있으면 제외. 그러고 공부하는 거예요. 읽어본 기억이 있냐? 그러니까 지상층에 보행통로, 차량통로 들어봤죠? 제외. 지하주차장 경사로 제외. 지하철 출입구 상부 제외. 생활 폐기물 보관함 제외. 들어봤으니까 전부 다 제외.
간단해. 3번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 바닥 면적. 1번 건축물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책값사,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면적이요. 자, 봐봐요. 이 건축물은 자 이렇게 외벽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면적 이게 무슨 면적이고? 건축 면적. 이것은 건축 면적. 그러면 1층 벽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면적 이것은 1층 바닥 면적. 이렇게 하게 되면 2층 벽 둘러싸인 수평 면적 이걸 뭐고? 2층 바닥 면적. 1층 바닥 면적, 2층 면적 두 개를 더하면 그것은 연면적. 그것은 연면적인데 합격 후에는 바닥 면적의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닥 면적의 개념. 바닥 면적은 자 이거는 측면을 보고 이제 평면을 봅시다. 평면에서 이게 지금 1층, 2층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1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얘가 1층이고 2층 그럽시다. 2층이 이렇게 칸막이에서 네 군데 쓴다 그럽시다. 1층은 슈퍼다. 여기는 우리 학원이다. 여기는 중개사무소 갑이 운영한다. 중개사무소 을이 운영한다. 여기는 당구장이 있다. 이랬을 때 바닥 면적은 쓸 때 바닥 면적은 바닥 면적 이러고 쓰는 것이 아니고 쓰기는 바닥 면적이지만 앞에다 꼭 이게 붙여야 돼. 뭐 바닥 면적. 1층 바닥 면적. 슈퍼 바닥 면적. 건축 면적 그냥 건축 면적 그러는 거고 바닥 면적은 뭐의 바닥 면적이요?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슈퍼 바닥 면적, 학원 바닥 면적, 중개사무소 을 바닥 면적. 그러니까는 슈퍼 바닥 면적은 뭐하고 똑같아요? 1층 바닥 면적 똑같습니다. 그 층의 전부입니다. 전부. 무슨 선? 중심선.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여면 이게 슈퍼 바닥 면적. 학원의 바닥 면적은 그 층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입니다. 일부.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여 이게 학원의 바닥 면적. 중개사무소 이렇게 하게 되면 갑 바닥 면적, 여기는 중개사무소 을 바닥 면적. 어라 이 건물은 중개사무소가 두 개 있네. 그러면 중개사무소 바닥 면적 합계 이런 말이 나오고요. 하나 있는 데는 합계라는 게 없는 거예요. 두 군데 있으니까 중개사무소 바닥 면적 합계. 바닥 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이종근생, 500 넘어가면 업무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바닥 면적 합계 그런 개념이 필요하니까 아 바닥 면적은 저런 뜻이구나. 무슨 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바닥 면적이요. 그래서 1번 건축물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무슨 선?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2번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 벽, 기둥에 구획이 안 돼 있다. 막힘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주유소 가게 되면 이런 건물 많아요.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고 구역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중심 자르면 면적도 없네. 그때는 끝에서 1m 끝에서 1m 후퇴한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게 바닥 면적. 3번 발코니는 4월달 설명할게요. 4월달에 글인데 시간 없어서 4월달 설명하고 4번 필로티 아까 얘기했죠. 필로티 그러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몇 층 건물이냐? 4층 건물이다. 자, 1층을 기둥 세우고 기둥 해가지고 공간을 해가지고 이게 필로티인데 바닥 면적에다 포함하냐 제외하냐? 포함이냐 제외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도로 있냐? 그냥 자유롭게 왕래하는데 제외. 차량 통행 차가 도로 있냐? 다 있는데 제외. 주차 공간을 쓰고 있는데 제외. 이 건물이 공동주택인데 제외. 넷 중에 어느 것도 아니면 포함.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고 주차장 쓰는 것도 아니고 공동주택도 아니면 건축주가 자기 혼자 용도로 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포함. 포함이냐 제외냐에 따라 가지고 얘가 지금 용적률 문제에서 바닥 면적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하지만 바닥 면적에 제외가 되게 되면 이러고 하나가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포함인가 제외인가 그거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필로티는 그런 식으로 넘어갑시다. 5번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탑 이렇게 건물이 이러고 있으면 이게 지금 건축물이 이러고 있다 그러면 탑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건물 위에
삐쭉 튀어나온 게 탑이에요. 탑. 승강기가 올라가면 승강기 탑. 계단이 올라가면 계단 탑. 장식탑. 탑. 바닥 면적 제외. 바닥 면적 아니에요, 그거. 다락이 문제입니다. 다락이. 층고 1.5 이하면 제외.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다락은 1.8 이하까지는 제외. 건축물 외부 내부 설치하는 굴뚝, 더이트 슈터, 설비 덕전. 옛날 아파트는 20층에서 쓰레기 들고 안 내려왔죠. 폭도 가다 보면 홈통 있어도 툭 받는 거 있죠. 그게 뭡니까? 더이트 슈터, 쓰레기 홈통. 옛날 아파트 지금은 없지만 옛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제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 옥에 제설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제외. 이거 언제 암기할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6번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적용시설은 제외. 그 다음에 7번은 X고. 무슨 얘기냐? 자꾸 읽어가지고 얘기했듯이 들어본 기억이 있으면 기억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만 잡으면 돼요? 다락만 잡아야 다락. 층고 1.5 이하면 제외.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다락은 1.8 이하까지는 제외. 나머지는 굴뚝 들어봤나요? 더스트쇼터 설비도 들어봤죠? 제외. 또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들어봤죠? 제외. 공동 지상 설정,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적용시설 들어봤나요? 제외. 그런 식으로 간다고. 억지로 암기 안 해요. 제외만 쓰니까 제외만. 그러니까 읽어가지고 기억에만 남기면 된다.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제외. 참고로 읽어본 기억이 없는 거 절대 안 나와요. 기억이 없는 건 나올 수 없어. 제외만 나오니까 좀 주의할 것은 아까처럼 벽 기둥에 구역이 없다. 끝에서 얼마 호대? 1m 호대. 그런 숫자를 잡아놓고 필로티 이런 말이 나오면 사람이 다니든가 차가 다니든가 주차 공간을 쓰든가 공동주택이 있으면 제외다. 반대면 포함이다. 그런 식으로 탑 무조건 제외가 나오지 포함 안 나오니까 다락이 나오면 층고 1.5 이하 경사형태 지붕 1.8 이하 나머지 몰라도 이론이 나오면 제외라는 얘기입니다. 제외. 나중에 그런 걸로 문제 푸는 요령 가지고 풉니다. 649페이지 4번 연면적인데 연면적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지하층 면적 당연히 포함하는 거예요.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 합계. 자, T가 중요합니다. T가 이제 용적률 산정할 때 다음 부분은 제외한다. 용적률 산정할 때 다음 부분은 제외한다. 연면적이 뭐라고요? 각층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각층 바닥 면적 합계. 문제 낼 테니까 피곤한 분들은 이거 맞추고 가요. 자, 대지가 있고 이렇게 지하 1층이 있고 이렇게 지상에 4층 만들어 4층 이렇게 4층 만들어 놓고 지하에가 100 있고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해가지고 경사진 형태의 지붕 만들어 놓고 여기에 다락 있고 다락 이렇게 반띵 해가지고 여기에다는 슈퍼 해가지고 50을 쓰고 여기는 필로티입니다. 필로티. 이 부분은 필로티로 해가지고 주차장 쓰는데 50이 있고 주차장 50. 자, 주택 100입니다. 다락이 뭐 이러고 있는데 면적을 갖다 한 80이라고 합시다. 이랬을 때 연면적은 얼마인가요? 다락이 없네. 이게 없네. 네. 다락이 1.7m입니다. 350입니까? 자, 이랬을 때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연면적이 뭐라고요? 바닥 면적 합계. 바닥 면적이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1.8 이하니까 포함이 됩니까? 되죠. 됩니까? 되죠.
됩니까? 되죠? 됩니까? 되죠? 됩니까? 안 되죠? 됩니까? 지하층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4번 연면적 보지 말고 바닥 면적 받으면 다시 646페이지부터 646페이지 다시 봐요. 646페이지 큰 글자 3번이 뭡니까? 바닥 면적이죠. 1, 2, 3, 4, 5, 6, 7까지 해가지고 지하층 제외한다 말이 있나 없나 찾아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지하층은 바닥 면적 제외한다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바닥 면적에 포함이에요. 포함. 지하층 포함.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연면적은 450입니다. 연면적 얼마요? 450. 자, 그러면 이제 용적률은 뭡니까?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 아닙니까?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용적률이죠. 이때 연면적은 얼마냐고. 이때 연면적은 그러니까 이 연면적하고 용적률 산정 연면적이 약간 다른데.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은 이 연면적에서 네 가지를 뺍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뭘 빼냐 그러면 지하층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지금부터 제외. 두 번째 지상층이라 하더라도 부속용도 주차장 지상층 부속 주차장 제외고 3번에 그 3번에 맨 밑에 마번 놔두고 3번은 싹 지워야 돼. 개정됐어요. 마번만 놔두고 싹 지우고 3번에 마만 넣고 3번 밑에 마 있잖아요. 마. 그러면 3번을 싹 지우라고. 가나다가 어디 갔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3번 글자 지우고 라 지우고 마는 놔두고. 자, 세 번째 제외가 뭐냐 그러면 세 번째 보세요.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초고층 준초고층이요.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구역입니다. 초고층 준초고층의 피난 안전구역 이것도 제외. 초고층 준초고층 그게 지금 마번이 초고층이 있는데 뭐가 들어갔다 이제 준초고층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구역 제외고 그리고 뭐가 제외냐 그러면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도 제외한다.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은 네 가지가 제외되는데 첫 번째 뭐가 제외다? 지하층 제외한다. 두 번째 지상층 부수주차장 제외. 그까지 있고 세 번째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구역 제외고 네 번째 경사 지붕 아래 대피 공간은 제외다. 이렇게 수정을 좀 해야 돼. 자, 했으면 이거 용적률 계산에 대한 연면적 얼마입니까 이제?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자 얘는 그대로 들어가죠. 얘는 바닥 면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바닥 면적 자체가 안 되는 거고 바닥 면적인데 포함 얘가 제외가 돼. 제외. 그러면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 얼마입니까? 이러면 350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4번 연면적 이쪽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쪽 부분이. 특히 지하층이 중요해져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연면적에는 포함해요, 제외요? 연면적에는 포함하고 용적률 산정할 때는 제외입니다. 연면적에는 포함하고 용적률 제외한다. 이거 안에 계산하니까 지하층 바닥 면적 된다고요? 연면적에는 포함하고 용적률은 제외된다. 그래서 읽을 때는 뭐라 읽어요? 다시 한번 읽어 뭐라고요? 연포, 용제. 바쁜데 빨리빨리 합시다. 연면적 포함, 용적률 제외. 연포, 용제인데 다시 봐요. 다시. 연포, 연면적 포함이죠. 용제. 발음이 자 용포 연제 어때요?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연포용전지 나중에 용포연전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뒤에다 탕자죠 탕자. 예. 연포탕은 있어도 용포탕은 없어요. 연포탕 뭡니까? 예, 낙지 좀 해먹게 끓여놓은 거 연포탕 생각해서 연포탕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건축물의 높이 얘는 6월달에 참원 높이 6월 반전 높이 6월 층고 6월 9번 층수 중요 층수입니다. 층수 승강기탑 계단탑 장시탑 막루타라 탑탑탑 딱 나오면 탑탑탑은 바닥 면적에서는 제외인데 층수는 제외가 아니요. 보세요. 이러고 건물이 있는데 쫙 해가지고 이따 이렇게 몇 층짜리냐 3층짜리다. 위에 봤더니 또 있네 이렇게 이게 3층으로 봐야 돼요 4층으로 봐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탑이잖아요. 탑 튀어나온 탑.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면적이요? 이게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이 얼마냐? 100이다. 탑 면적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이게 20이다. 그러면 탑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냐? 초과냐? 이하면 제외, 초과하면 포함. 이하입니까? 초과입니까? 초과죠. 그럼 몇 층이라고요? 4층. 1호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승강기탑, 계단탑, 탑 있으면 그 부분의 바닥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제외, 초과하면 포함. 2번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3번 층 구분이 불명확하면 4m마다 우리나라는 한 층 아까 발표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이 있습니다. 몇 층인가 빵 뚫혔네. 몇 m입니까? 20m다. 몇 층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나누기 4로 하면 돼요. 5층입니다. 5층. 이 건물은 몇 층일까요? 1층, 2층, 3층이네. 1층, 2층, 3층, 4층 이리 보니까 이름 몇 층입니까? 4층입니다. 제일 많이 보이는 층이 건축물의 층수입니다. 4번 그거 아닙니까?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달리 보이면 가장 많은 층수를 건물의 층수로 본다. 층수는 은근히 시험에 나와요. 승강기탑, 계단탑 그 말이 딱 나오면 옥상 부분에 그 탑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제외고 지하층은 층수의 제외고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4m마다 한 층으로 계산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 층수가 달리 보이면 제일 많은 층이 층수고 4절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얘는 6월달에 합니다. 요즘은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강의 대부분 안 합니다. 얘는 내용만 쓸데없이 많고 658페이지 5절 벌칙 X 그렇게 하게 되면 건축법 끝났네. 건축법 끝나고 이제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 잘 보내시고 좀 체력 보강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주택법, 농지법 마치고 3월달에 시작하면 이제 공부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3월달부터 이제 공부를 딱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뭡니까 3월달 시작되기 전에 지금 카메라 촬영해요? 3월달 시작되면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냐 그러면 이제 3월달부터 공부하는 방법을 카페에 알려주니까 카페에 반드시 들어가죠. 3월달부터 어떻게 공부하는가?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없으면 힘들 것 같으니까 카페 반드시 들어가가지고 카페는 또 오늘 처음 오는 분들 다음 이 지금 네이버가 아니고 다음 가가지고 검색창에다가 제 이름 쳐요. 제가 부동산 공법이니까 부동산 공법 그리고 이동희 치면은 이 치면은 여기에 카페 명칭이 하여튼 엄청 길어요. 부동산 거래마당 앤드 부동산 공법 연구회 그리고 별빛찍이 엄청 긴 카페가 딱 나오는데 자, 이 카페에 들어가 가지고 일단은 카페 가입을 할 때 카페 제일 처음에 가입할 때 닉네임 있잖아요. 닉네임 어떻게 쓰냐 그러면 또 한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제가 가입한다 그러면 저는 이동입니다. 이동이 반드시 실명 씁니다. 이동이 쓰고 그리고 어디서 중개합니까? 저는 세종시 쓰고 올해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무조건 몇 기라고요? 9기예요. 9기. 이 양식을 안 갖추면 등업이 안 돼요. 등업이 안 되면 글 쓸 수도 없고 자료 볼 수도 없는 거고
반드시 자기 이름 쓰고 자기가 중개하고자 하는 지역 쓰고 반드시 기수는 국이. 그러면 이 카페는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어려 들은 사람들은 국이란 얘기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또 뭐 푸른 하늘, 아침 이슬 이제 그러고 들으면 짜증나는 거 좀 그런 거 들으지 말고 제대로 좀 하자고. 제대로 해가지고 구정이 딱 끝나자마자 구정이 끝나자마자 전체 공지 보게 되면 중개사 시험 합격하려면 이거를 보세요 해가지고 뭔가 하나 띄워줄 거예요. 쉽게 합격하려면 전체 공지에 들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남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시중에 없는 특이한 책을 지금 만들어내놨으니까 시중에는 아직까지 이런 책이 없어요. 이런 책이 없으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걸 지금 저 친한 교수 6명이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명절 때 여러분들이 쉬겠지만 우리는 못 쉬어. 완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끝나. 계속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이 작업을 해가지고 책 외에 부교재를 하나 만들고 부교재를 갖다가 부교재를 만들면 이 내용 그대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 걸 카페에 들어가면 제가 설명을 다 해놓을 테니까 3월 우리가 첫째 주 공부 딱 했다. 수업 배우고 집에 가게 되면 민법을 하든 결혼을 하든 공법을 하든 공시를 하든 일단은 기본서 넣고 부교재 줄 테니까 부교재 내용 읽어보세요. 2번만 하게 되면 3월, 4월, 5월, 6월 말 가가지고 모여서 시험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면 50, 60 다 나와요. 학원에서 평균이 5월, 6월 가가지고 50, 60 나온다 그러면 완전 상위 클래스. 이쯤이 돼버리면. 근데 이런 걸 해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은 지금 심각성을 모르는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중개업체가 엄청 심각해요. 중개 엄청 심각한데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 그러면 지금은 수업 외적인 얘기니까 그 카메라 계속 해놓고 수업 외적인 얘기를 뭘 알아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2016년 가게 되면 내후년이죠? 내년이네? 2016년 가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취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경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올해 기를 쓰고 합격해서 개업을 해야 개업을 며칠 하고 폐업을 하니 있더라도 꼭 자기가 혼자 안 들어가니요? 합동하면 되니까 합동. 100명에서 동시에 합동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개업한 경력이 있으니까 개업을 해줘야 그래야 2007년이 8년이 되든 나중에 하더라도 그걸 인정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 간에 올해 안에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합격을 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얘가 더 중요가 아니고 그 다음입니다. 2017년 가게 되면 제가 이런 얘기 해주는 것은 충격받아서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얘기예요. 2017년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금 외국계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중개 못 합니다, 지금은. 중개 못 하니까 현재 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중개로 못 들어간 게 얘들 전부 다 못 들어간 게 얘들이 컨설팅으로 들어가가지고 빌딩은 외국이 다 잡았어요, 지금. 빌딩 쪽은. 컨설팅 들어가지고 외국 자본이 들어가지고 자 100억, 200억, 300억, 400억, 500억, 500억 이상 1000억 이 사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중개법인들이 완전 밀렸어요, 지금. 중개법이 완전 밀리고 외국계 기업이 무슨 코리아, 뭐 ERA 코리아, 무슨 코리아 뭐 다 잡고 있는데 얘들이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단속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2017년 되면은 당당하게 얘들이 타이틀을 뭘 달아요? 중개를 달아요, 중개. 모든 법률 서비스가 오픈되고 이때부터 중개가 된다고, 중개가. 컨설팅 이거 안 한다고, 뭐 한다고? 중개한다고. 그러면 빌딩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업무까지 다 한다고, 이제는. 빌딩 하던 애들이. 물론 돈이 되니까 큰 거 위주로 하겠지만 외국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외국 애들이 중개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 직원 채용한다고. 우리가 중개한다고. 그럼 우리가 돈 되면 안 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합격해가지고 사무실 오픈했습니다. 자, 합격해서 오픈 딱 했어요. 자, 여기 있는 맨 앞에 있는 분이 오픈했다고 합시다. 자, 손님이 한 명 딱 들어왔어요. 어떻게 맞이할까요? 자, 사장, 손님. 어서 오세요. 이게 지금 여기 가게 되면 매뉴얼이 손님 한 명 왔을 때 방문했을 때 맞이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나갈 때까지 매뉴얼이 이만큼 있답니다. 접대하는 방법 어떻게 끝날 때 어떻게 보내고 모든 서비스 다 해주고 완전 이거는 황제 같은 대접받고 나가는 거고 우리가 오게 되면
솔직히 우리는 법률 지식부터 밀리는 거고 안 되는 거 이게.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제가 지금 우리 지금 중개해서 한다고 하고 대표를 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직원이나 합시다. 직원. 혹시 은행 가봤나요? 은행? 은행 가봤죠? 은행 여직원이나 남자 직원들이 이렇게 어시 울긋불긋 이러고 있어요. 아무튼 전부 다 제복이에요. 걔들을 보게 되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뭐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뭐 하다 왔어요? 밥 하다 왔어요? 일단은 복장부터 우리가 안 된다는 얘기고 이거 뭔가 지금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야 돼요. 얘가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밀립니다. 그러니까는 국가에서는 우리한테 못 맡겨요. 이 중개시장 이게 이 돈이 얼마인데 그래서 똑같이 국내 기업에 똑같이 개방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작년 1월 달에 오픈을 딱 하니까 몇 사람이 움직이고 조용히 해요 지금은. 국내 기업이 현대 3사는 다 같이 들어오는 거요. 어쩐다고요? 둘이 맞불이요 맞불. 외국 기업이 들으면 우리나라도 기업이 들어가 우리를 방어한다. 이게 맞는 말 같은데 기업한테는 맞는 말인데 우리가 기업이냐고. 우리는 외국 기업 상대하기 전에 S회사한테 먼저 주고요 우리는. 그러면 또요. 이 중에서 몇은 이 기업에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몇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몇 명입니까? 여기 지금 한 700명 앉았네요. 전국 방송이니까 700명. 그 중에서 한 100명은 외국에 갔다 합시다. 100명은 대기업 갔다 합시다. 나머지 500명 이제 어쩌죠? 500명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한 명 한 명이면 한 명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500명을 어떻게 뭉칠까 이걸 갖다가? 이것 때문에 제가 작년 여름에 저 혼자 미친 것처럼 대구 가가지고 울산 가가지고 부산 가가지고 광주 가서 전주 가서 포항 가서 큰 데는 돌아다니면서 혼자 세미나를 갖다가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준비는 다 해놨어요 이미. 준비는 다 해놓고 어떻게 준비한다 그 내용도 다 돼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공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준비 기간이 2017년 들어온다 그러면 17년에 동시에는 못 할 것이고 그러면 2018년 1년 기회 더 준다 합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몇 년 남았어요? 3년 남았어요. 3년. 3년 동안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준비하려면 지금 기간이 그렇게 안 길어요. 그러면 저도 나중에 중개를 해야 되고 근데 저도 여기에 먹히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방어할까?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든 전국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국 방어하기 위해서는 각 구별로 광주 가게 되면 광주에 구가 5개 있습니다. 대구도 아마 그쯤 있을 겁니다. 부산은 더 많을 거고 구별로 해가지고 구별로 한 구에당 무조건 40명에서 60명씩 되는 회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여기 앞에 있는 노원분 잡겠다 그러면 노원을 하겠다 그러면 사장 혼자서 노원을 딱 한다 그러면 제가 40명 60명 직원을 갖다 데려다 줄 것이고 중개하는 분들 중에 데려다 줄 것이고 그리고 사무실이 이제 10평 가지고 안 되죠. 10평 아니니까 한 200평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200평 정도 얻는 돈 제가 만들어 줄 것이고 하는 방법이 다 있으니까 200평 얻는 돈 만들어 줄 것이고 직원을 이만큼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해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와서 돈 벌고 우리도 돈 벌고 이렇게 해서 한 구에서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면 서울은 몇 개입니까? 25개 25개 곱하기 60명 해봐요. 충분히 우리가 여기를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 시스템을 지금 다 만들어놨는데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원활히 돌아가려면 올해 수업 듣는 분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 다 있으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합격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와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일단 뭘 해야 돼요? 개업을 해가지고 각지에 다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어디 갔다 왔는데 어제 제가 나주 갔더니 한 분이 자기 물건 보여주면서 대지가 1000평이고 건물도 1000평인데 팔려고 하는데 광주에서 덤비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짜리입니까? 100억짜리입니다. 그래서 좀 팔아주세요. 저는 못 팔지만 우리 이 카페 가게 되면 카페 통합회장이 강남에서 이분도 대적을 한다고 강남에서 200평짜리 지금 중개 사무실 법인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빌딩 중개 잘하는 사람들 여기에 다 들어갔어요 지금. 다 들어가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지금 밀리고 있다는 얘기요. 여기에다 던져주면 여기서는 충분히 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올해 목표는 뭐냐 그러면 저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분들 갖다 합격시켜서 개업에 나가야 된다.
그분들이 나가서 1년, 2년, 버텨 3년 때는 동시에 다 뭉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합격시킬까? 이 고민들과 옆에 선생님들 얘기를 많이 하다가 이 시스템대로 가가지고는 저는 최대한 열심히 해주고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 학교에서 합격하고 또 합격하고 능력 없는 사람 떨어지고 그게 맞는 건데 그래도 몇 명이라도 더 합격시키려면 뭔가 새로운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요. 그래서 전혀 예상 못한 책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요. 전혀 예상 못한 책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절대 거짓말이 아니니까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반드시 전처공지 제가 구정 딱 끝나면은 전처공지 띄울 테니까 그 구정 끝나고 그 책은 바로 안 돼. 전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2월 말이나 아마 빠르면 3월 초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돈이 들더라도 사서 보세요. 공짜는 아닙니다. 최선의 공짜는 없는 거요. 사서 보고 조금만 남는 거 있다 그러면 지금 한 달 넘게 고생한 선생님들한테 줘야 되니까 그분들한테 가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비싸게 안 팝니다. 비싸게 안 팔고 도움되는 그런 책을 만들고 있으니까 도움강 듣는 분들은 이 학원 듣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니까 다 통하게 되는데 도움강 듣는 분들은 대부분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반드시 들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